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오늘부터 신현영의 코로나 브리핑 시작합니다. 1년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국회의 시각에서 코로나 대응을 점검하고 올바른 코로나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있어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며 시너지 낼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백신 접종률입니다. 전일 언론 보도에서 신규 접종자가 3명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백신 수급 부족의 악화 결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5월 10일 일요일은 휴일이었기 때문에요. 접종 기관에서 1차 접종자 예약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던 점. 하지만 2차 접종자는 화이자는 3주 간격, 아스트라제네카는 12주 간격 지키다 보니 발생하는 주말 접종 필요자에 대해서 주로 접종이 이루어졌다라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월요일인 어제 1차 접종자 6,029명, 2차 접종자 87,88명으로 우리나라 접종률은 7.2%입니다. 2차까지 접종 완료된 인구는 1.3%입니다. 일요일 신규 접종자가 저조한 이유가 백신 수급 부족의 문제이기라 보다는요,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됩니다. 하지만 3분기 1차 접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접종 기간의 주말까지 운영 시간 연장도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치료제 개발에 몰두한 것이 백신 선구매 시기를 놓치게 한 원인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백신 도입을 뒤늦게 한 이유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내용인데요. 치료제와 백신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나라이며 유럽의약분청 산하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에서 해당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주를 중증 코로나19에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를 위한 치료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만큼 코로나 확진에 대한 치료 옵션으로 해당 항체 치료제는 인정받은 사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구매는 별개 사안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 수급에 대해서 그리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 점검 회의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면담을 통해 정부가 수급에 대한 최선의 노력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이제는 수급뿐만 아니라 접종 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녹십자가 개발해온 코로나 혈장 치료제가 최근 임상 2A상 단계에서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험균과 대조군의 유의한 차이를 증명하지 못했는데요. 이처럼 신약 개발에 있어서 개발 실패는 언제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결과를 열어보아야 효과 여부가 판명되는 경우가 종종 그리고 대부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감염병 시대 백신, 치료제 개발에 있어 바이오, 제약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 환경 그리고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바이오 헬스 분야에 국내 업체들이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그리고 국가 단위의 역할과 고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서 논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때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백신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사스에 이어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21세기의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감염병입니다. 백신 개발, 생산 역량이 곧 감염병 시대의 또 다른
국방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안정적으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톰 브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허브가 될 수 있는 생산 역량이 있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제약회사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위탁 또는 기술 이전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모더나 백신 또한 위탁 생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시대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대한민국은 이미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 바이오사이언스 경북 공장의 경우 아직 FDA와 EMA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장애민을 치우고 웅덩이를 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백신 주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기업을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정치권도 함께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에 대한민국 청사진 그리는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어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께서도 한국이 아시아 백신 생산 거점 기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을 멈추기 위해서 백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개방 및 공유 협의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시급한 것은 이렇게 공유된 기술을 이용해서 더 빨리, 더 많은 양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 지구촌 전체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백신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감염병 재난을 종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도 있습니다. 오늘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에 관련한 방안들이 협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미래에 다가올 또 다른 감염병에 맞서 대한민국의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